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GTX-D Y자 노선 등이 배제되면서 인천 지역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천 패싱이라며 차량 시위를 전개했고 인천시의회와 서구청에서도 최종안 반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백령도행 대형 여객선은 선력 문제로 2년 뒤 운항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백원조에 들어가야 하는데 총체적 난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인천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인천 앞바다는 물론 갯벌에 농축돼 해양 환경이 황폐화될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등 인천 종교계가 자원순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시설의 일회용품과 자원 낭비를 없애 쓰레기 감축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인천 공동화장품 어울은 인천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뷰티 산업 중 하나입니다. 수십억 원을 투입한 이 어울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2년 전 태풍으로 쓰러진 강화의 500년 된 보호수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한 수목장의 재능 기부로 폐기될 뻔한 보호수가 반다지로 거듭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발표했죠. 인천시가 제안한 GTX-D와 제2공항철도 등이 제외되면서 반발이 거셉니다. 영종과 청라, 루원시티 주민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인천 패싱이라며 차량 시위를 벌였는데요. 6월 발표될 최종안에 GTX-D Y자 노선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청 앞에 차량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차량에는 모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GTX-D 노선과 제2공항철도 노선을 즉시 반영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9호선 직결 사업과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 이행도 촉구합니다. 영종과 청라, 루원시티 주민단체들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대해 반발하며 차량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차량은 200여 대. 주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인천 패싱을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재정이나 집값을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철도 사업은 수의선 및 경강선과 연결되어 지방에서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매우 필요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행 GTX-D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제2공항철도 또한 아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인천 패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빠진 GTX-D와 제2공항철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을 전국과 연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인천 패싱과 인천시의 협상력 부재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 의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GTX-D Y자 노선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는데요. 인천은 광역철도 확충이 시급한 지역인 만큼 GTX-D 노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 발표 이후 후폭풍은 거셉니다. 특히 인천시가 정부에 제안한 GTX-D Y자 노선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청라와 루원시티, 영종 주민들은 잇따라 집회를 열고 노선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인천시의회도 인천 패싱을 지적하며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용범 시의원은 이번 국토부 발표는 인천 시민의 여망을 산산이 깨트렸다며 인천에 대한 정부의 홀대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광역철도 확충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은 인구 300만이 넘는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요 거점 간 철도망 미흡으로 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어 출퇴근 이용자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광역철도 확충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인천시 의회에선 강화군 폐교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지난 3월 강화군 폐교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인천시 교육청의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입니다. 감염 확산 우려와 함께 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화군의 폐교들은 지리적으로 좋은 터의 마을 중앙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 공간이 우수하여 공익 활용 목적에 맞추어 시설을 조성한다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관계없는 외지인 등의 임대되거나 상당수 폐교가 방치돼 있어 미관을 해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선 GTX-D와 폐교 문제뿐만 아니라 애관극장 보전과 청년 정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신상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검단과 청라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10년 뒤 서구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직접 기자회견을 연 이재현 서구청장. 이 청장은 GTX-D Y자 노선을 비롯해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 5호선 검단 연장선 등 어느 것 하나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구는 수십 년간 수도권 매립지와 각종 유해시설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데 교통 인프라마저 차별과 고통을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가장 필요한 환경 문제와 교통 문제를 두 가지를 고스란히 모두 안고 있는 곳이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유일한 곳이지 않느냐. 이 강요 교통 문제는 유일하게 국가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심과 도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청장은 광역교통망 확충의 시급성도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광역교통이 열악한데 향후 예상되는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서구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공항철도의 혼잡률은 217%, 인천 2호선은 200%, 서울 9호선은 237%에 달합니다. 검단 신도시와 청라 국제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10년 뒤에는 서구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대로 결정된다면 청라 국제도시에서 강남역까지는 1시간 14분, 검단 신도시에서 강남역까지는 1시간 15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제안한 Y자 노선이 도입되면 청라에서 30분, 검단에서 25분이면 강남역에 갈 수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은 효과가 불분명한 하향식, 나눠주기식 노선 배분이 아니라 인구 증가율, 혼잡률 등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철도 노선을 배치하는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통해 모색해야 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이재현 서구청장. 이 청장은 GTX-D 노선과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5호선 검단 연장선을 반영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에서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은 정확히 2년 뒤면 설령 문제로 더 이상 운항할 수 없습니다. 배를 새로 건조하는데 2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배 건조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배 건조는 물론 중고선 구입까지 총체적 난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뱃길을 따라 222km를 달려야 도달하는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 2019년 여객 이용객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4년 만에 55%가 증가하면서 연평균 4.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가는 여객선 운항률은 65.1%입니다. 35%가 결항한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운항 중인 2,000톤급 대형 여객선은 2023년 5월이면 설령 규제로 운항이 중단됩니다. 배를 건조하는데 보통 2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상황.
옹진군은 10년간 120억 원을 투입해 선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선사 유치에 나섰지만 2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선사에서 50억 원의 선납금을 주면 참여하겠다고 전해왔지만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선사가 서울 보증증권에서 이권을 끊을 수 있는지 여부 검토를 했으나 서울 보증증권에서는 현재 국내 해운사들이 재정이라든지 여러모로 해서 이유로 해서 보증증권을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인천시는 3,000톤급 중고 선박을 사오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에서 6년 된 중고선을 구입해보려고 전 세계의 중고시장도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000톤급세, 속도는 40노트, 정원이 한 700여 명이고 차량을 한 100여 대 실을 수 있는 그런 초쾌적선이 지금 내부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이 한 몇 개가 있습니다. 인천시와 옹진군의 해법이 다른 상황. 하지만 정부는 옹진군이 선사에 지원하는 사례나 인천시가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것 모두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두 개 다 보면 국가에서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검토와 민간이 사업을 했을 때 정부가 이제 지원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건 이제 대항 여객 선사가 만약에 이제 선박을 대체 건조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새로 구입을 한다라든가 이럴 경우에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것처럼 중고선을 구입할 경우에는 활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조속히 단일안을 만들고 옹진군은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딱 2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저희가 대체 선박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아주 제한적인 상황이 옵니다. 그 자리가 좀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천안함 사건의 연평도 포격까지 때문에 서해오도에 사는 것 자체가 애국이라고 말합니다. 대운항 중단을 막을 선박 도입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죠.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의당 지도부가 인천을 찾아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즉각 제정하라! 정의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국가 방역대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2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보상 범위의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야 간 의견 차로 관련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헌법을 근거로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우리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을 때는 법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쟁점은 무엇이냐?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포함한 법안 통과에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를 통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 정의당은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장님들은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데 정부와 여당은 아주 한가롭습니다. 정부는 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국회는 남탓만 하면서 법안 논의도 안 하고 있으면 손실 피해 보상은 도대체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정부와 여당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 거부는 국가 폭력입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에 대해서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의 인생 복감도 화수분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도 어려운 거 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같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5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174석을 가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어석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합니까?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이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을 돌며 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회에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손실보상법의 상임위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 공동화장품 어울이라고 하십니까? 시가 미래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뷰티 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동안 수십억 원을 들인 어울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시와 인천 지역 10개 화장품 회사가 개발한 화장품 공동 브랜드 어울. 민선 6기 인천시 8대 전략 산업 중의 하나로 집중 육성한 뷰티 산업입니다.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던 어울 점포, 문을 닫았습니다. 옛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있던 어울 매장도 없어진 지 오래. 어울 홈페이지는 수년째 방치돼 재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출시 10년도 안 된 어울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어울 매출은 1억 원 남짓. 2016-2017년 매출과 비교하면 50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악재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61억 2,2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인천 테크노파크는 과거 수출에 주력하다 2019년 위탁사가 바뀐 이후 내수 위주로 사업을 재편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이었고요. 이런 두 가지 대외적인 그런 시장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조직 구성 개편을 이제 2번에 걸쳐서 하면서 그런 이제 절차상 변경상에 이제 소요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이제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낳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7년 동안 어울에 지원한 시 예산은 37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올해 들어 나온 어울 신제품은 마스크팩 한 종이 전부. 제대로 된 유통 채널은커녕 활성화 계획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인천시는 편중된 어울 지원 예산 비중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했죠. 인천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방류하면 인천 바다와 갯벌이 원전 오염수에 농축돼 해양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멸종 위기종 저새가 비틀거리더니 이내 쓰러집니다. 뒤에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가 놓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2023년부터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경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퍼포먼스로 묘사한 겁니다. 이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으며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방사성 오염수 배출은 인천에 직격탄을 안길 걸로 전망했습니다. 방류 후 제주까지 200일이 걸리고 조류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들어오면 갯벌에 농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은 우회에서 들어오면은 인천의 바닷물은 조수간만의 차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딴 데보다도 농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갯벌에는 그게 응축되거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리터당 평균 58만 베크럴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 10,000베크럴을 훌쩍 넘어서는데 일본 정부는 1,500베크럴까지 희석해 방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삼중수소는 희석을 하더라도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즉시 우리 몸의 일부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방사능 물질을 내보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3년이 반감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번 정도 지나가 앞으로 3세대 이상 지나가야 안전하다. 한편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둔 맹성규 국회의원은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원전수 오염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매니어는 수산업 종사자가 104만 명에 달하고 국민 1인당 연간 68kg의 수산물을 소비한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해수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해외 입국자였죠. 때문에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종합병원 건립의 요구가 거셉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병원과 종합병원 유치가 줄줄이 난항을 겪고 있죠. 결국 주민들이 정부의 국립항공의료센터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건립은 수년째 지지부진합니다. 세계 주요 공항들은 종합병원까지 15분 이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가까운 종합병원이 30km, 차량으로 40분이나 걸립니다.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습니다. 화물 중심의 항만조차 주변에 종합병원이 있지만 수많은 여객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에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항공기를 통한 감염병 유입 방지, 항공사고 대응은 물론 10만 영종 주민들의 응급의료체계 대응을 위한 종합병원이 절실한 상황. 보다 못한 주민들이 이번에도 직접 나섰습니다. 항공사고 대처, 감염병 대응, 지역 응급의료를 위한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단체를 만든 겁니다. 종합병원이 없는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항공의료센터라는 것은 저희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내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4만 4천여 명의 주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나아가 국립항공의료센터 설립 요청을 위한 청와대 20만 국민청원 운동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중구가 항공의료센터 건립에 적극 나서는 한편 우선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 루원시티 내 학교 용지를 복원해달라는 요구가 거셉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찾기로 했는데요. 주민들은 학교 용지를 되찾기 위한 범구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루원시티 학교용지 원안 복원을 위한 범구민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구의원과 지역 단체장, 주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추진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겁니다. 추진위를 구성한 건 루원시티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 루원시티 내 학교용지는 3곳이었지만 2곳이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됐습니다. 고등학교 하나하고 초등학교 1개 학교를 상업용지와 또 그 비주거지 용도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공고를 내고 바로 용도 변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동 루원시티에 있는 학교 신설은 1개뿐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위는 학교용지를 복원하지 않을 경우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원시티 계획 인구는 9,500세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6,000세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500세대가 이제 입주할 예정인데요. 우리 근거리 통학이 300m 이내의 통학이에요. 그게 안전한 통학거리인데 우리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학교용지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개최되는 실무협의회는 시청과 교육청, LH, 주민 등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서구 4월 말은 지난 2019년 환경부가 주거 부적합 판정을 내린 곳이죠.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삶은 바뀐 게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곳에 살던 한 60대 주민이 폐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주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구 사월마을. 그 후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주민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부적합 결정이 되어도 인천시 서구청은 도시개발해준다고 해서 그냥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너무 순진하게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니 무조건 믿고 살았습니다. 최근엔 오랜 시간 폐질환을 앓던 6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주변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어오는 분진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생태 같은 내 동생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색가루가 오셔서들 보세요. 색가루가 아주 집안에 다 배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그런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불합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사월마을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민들과 지역환경단체는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는 엉뚱한 곳에다 쓰면서 정작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를 비판했습니다.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조속히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주하는 용도로 그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규정을 사실 확대해서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인천시에서 조례 그 문구를 가지고 어렵다고 하니 우리 그 사월마을에서는 이 조례 개정을 그럼 통해서 그리고 또 인천시 의회 의원님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 조례 개정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천시는 내부적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약 발파 공사로 주택에 금이 가고 침하된다는 주장인데요.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서구 로원시티 개발 현장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데요. 하지만 이곳에선 7개월 동안 발파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의 한 주택입니다. 나무 소재 벽체 곳곳이 벌어졌습니다. 거실과 주방 벽체가 갈라지고 틈이 생긴 겁니다. 보일러실 벽도 균열이 가긴 마찬가지. 균열 부분에 덧칠을 했지만 틈새가 점점 커지면서 덧칠한 부분마저 갈라졌습니다. 옥상 외벽에도 균열이가 지난해 장마 때는 주민들이 잠을 설치며 양동이에 물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택이 침하되면서 창문은 닫히질 않고 역류된 하수구에선 하얀 연기까지 뿜어 올라옵니다.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가 또 걱정입니다. 제일 시급한 거는 빠르면 다음 달 중순이나 말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니까 그렇게 크랙 틈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이 잠 한숨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 전에 얼른 선조치권으로 해서 피해 복구를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근의 또 다른 주택, 계단 곳곳이 쩍쩍 갈라지고 파였습니다. 주민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 사비를 들여 계단을 받치는 H빔을 설치했습니다. 빌라 옹벽에도 균열이 점점 더 심해져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실선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집이 흔들리다 보니까 크랙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진행한 발파 공사로 주택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화학 발파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 하루에 20여 차례, 많게는 30여 차례 발파 공사가 이뤄지면서 피해가 크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이 집에 산 지는 한 30년 넘었습니다. 한 34년 정도 살고 있는데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발파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크고 작은 클릭이 가고
그래서 재산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요. 민원이 제기되자 서구는 안전관리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는 공사로 주변 지역 주택에 피해를 끼친 것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확한 피해 정도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 측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균열폭 진행 측정기와 기울기 측정기 등도 설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지역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등 인천 종교계가 자원순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시설의 일회용품과 자원 낭비를 없애 쓰레기 감축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일주일 앞둔 수도사. 인천불교총연합회와 인천시가 쓰레기 감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찰의 일회용품과 자원 낭비,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산무, 친환경 자원순환 사찰을 조성해 쓰레기 감축에 앞장선다는 각오입니다. 25년도에 끝이 나야 되는데 서울 경기권 이런 데서 아직까지 그 확답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꼭 성취하시리라고 제가 믿고요. 저희 이 자원이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차세대한테 저희가 미리 이렇게 빌려 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아껴 쓰고 순환시켜서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앞서 천주교 인천교구와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도 자원순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불교까지 동참하면서 인천 지역 종교계가 자원순환 실현의 뜻을 모은 겁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자연의 이치인 순환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면 우리 쓰레기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간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 대학병원 장례식장과 인하대, 신한은행 등이 참여해 지금까지 총 71개 기관과 단체가 자원순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 지역에선 자원순환에 동참하는 단체가 늘고 있는데요. SK브로드밴드와 인천시 새마을에는 자원순환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마을회가 추진하는 생활 속 분리수거 바로 알기 캠페인을 방송과 접목해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SK브로드밴드가 시민사회와 손잡고 쓰레기 감축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인천시 새마을에는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생활 속 분리수거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방송과 접목해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인천시 새마을회는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원순환에 애써 많은 일을 지역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널리 인천 시민들이 알리고자 SK브로드밴드와 함께하게 됐는데 이 행사가 우리 MOU 맺은 것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널리 알려져서 인천이 깨끗한 환경도시로 만들어지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BTV 인천뉴스는 이제는 필환경시대 코너를 신설합니다. 새마을회 회원이 고정 출연자로 참여해 자원순환의 필요성과 방법을 소개합니다. 장바구니 활용과 분리수거, 플라스틱 쓰지 않기 등 가정주부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쓰레기 감축과 자원순환 노하우를 방송으로 전달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5년 뒤, 26년부터는 이제 수도권 그 쓰레기 직매립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한 쓰레기 이제 혼란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SK브로드밴드는 우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인 이 쓰레기 저감 활동에 좀 기여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높일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필환경시대는 월 1회 제작되며 오는 17일 저녁 7시 뉴스에 첫 방송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2년 전 인천을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은 인천 곳곳에 큰 피해를 안겼죠. 이태 강화에선 500년 된 보호수가 쓰러졌습니다.
보통 보호수가 고사하면 폐기 처분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한 수목장의 재능 기부로 의미 있는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기록적인 강풍을 몰고 온 제13호 태풍 링링. 강화에선 천연기념물인 500년 된 느티나무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 후 2년이 흘렀습니다. 500년간이나 강화를 지켰던 고목은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던 흔적만 남았는데요. 지난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기둥이 최근 한 예술가의 손에 의해 의미 있는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수목장 이수자 양석중 씨. 보호수가 쓰러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재능 기부를 자처했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강화 반다지 제작을 강화군에 제안한 겁니다. 반다지는 주로 안방에서 옷이나 책, 의복 등을 넣어두는 전통 가구를 말합니다. 보통 태풍 등의 이유로 보호수가 고사하면 폐기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 씨의 아이디어로 나무가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500년 동안 우리 강화 지역을 어떻게 보면 지키고 강화의 역사를 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무인데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그저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이제 목재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었고 좀 더 살아 있었던 세월만큼 우리한테 기념이 될 만한 무엇인가로 만들면 또 한 번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500년 지켜온 거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게 아닐까. 나무를 옮기고 건조하는 사전 작업만 1년. 이후 꼬박 100일이 걸려 강화 반다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부대 비용은 강화군이 부담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반다지를 제작하시는 기능장이 제의를 해오셔서 우리 또한 강화군 또한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의미에서 강화 반다지를 만들어서 우리 박물관에 전시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에게 그런 그 연미정의 느티나무에 대한 전설을 알려줄 수 있도록. 양석중 수목장이 제작한 총 2점의 강화 반다지는 강화 역사박물관과 소창체험관에 한 점씩 전시돼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개항장의 역사를 간직한 중구가 지역의 역사, 문화와 종교 자원을 바탕으로 한 순례길을 조성합니다. 2가지 길로 조성되는데 내년이면 코스를 돌아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 8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개항장 역사문화순례길 조성사업. 8개 분야 13명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용역 착수 1년 만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1883년 개항 이후부터 1945년 광복 이전이라는 시간적 범위 내에서 개항장을 주제로 역사 문화와 종교 문화 2가지 순례길이 조성됩니다. 인천시를 넘어서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원들을 선정하는 걸로 하였고요. 연계 거점을 또 선정할 때는 드러나야 될 인물과 스토리 자원 그리고 현장에 있는 역사 문화 자원들을 저희가 다각면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역사 문화 순례길은 1883년 개항의 역사를 바탕으로 대불호텔, 자유공원, 제물포 구락부, 인천 우체국을 도는 노선으로 종교문화 순례길은 1885년 선교사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전파된 기독교 성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대한성공회 내동교회, 내리감리교회, 답동성당 등을 둘러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구를 찾아와서 우리 중구의 정체성도 알리게 되고 또 중구 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교육 자원으로서 쓸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아이덴티티를 줄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중구는 연말까지 현장 시공을 완료하고 선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에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요즘은 드론을 활용하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페트롤 구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행정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건데요. 방역 방제 작업뿐만 아니라 환경과 산림 분야 등에도 드론이 투입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가 방제 활동을 위해 도입한 드론입니다. 1회 비행으로 3,000평 일대 방제가 가능합니다. 자동 살포 기능을 갖춰 작업 효율성이 높고 보관 관리도 용이합니다. 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 업무에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페트롤 구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구는 우선 말라리아 유행에 대비해 이달부터 드론을 활용한 방역 활동을 벌입니다. 드론을 도입해 68만 제곱미터 일대 유유지에 친환경 방역 약품을 살포할 예정입니다. 말라리아 방역단은 보건소와 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철저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없는 건강도시 서구를 조성하며 국민의 건강모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서구는 방제뿐만 아니라 안전과 환경, 산림 분야 사업에도 드론을 접목합니다. 대기오염 물질 측정과 위법 사항을 점검하고 산불 감시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사람이나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행정 업무에 드론을 접목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땅도 높고 인구도 많고 산림뿐만이 아니라 유해시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산림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 환경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말라리아 등 이 보건 관리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페트롤을 함으로 인해서 인력과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 전국 최초로 스마트 페트롤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서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 업무에 드론을 접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주기 위한 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됐는데요.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구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곳은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신중년 세대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카페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카페 바리스타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꿈도 못 꾸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또 지역사회 주민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줘서 어제 감사한 공간인 것 같아요. 건물 지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회의실에선 이끼를 동물 모양으로 만드는 토피어리 수업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동네에 생긴 사랑방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숲을 물에 불려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서 이게 공기 정화도 될 것 같고 너무 재밌어요. 센터 한켠에는 세대 간 식탁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쿠킹 클래스 공간뿐만 아니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도 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놀이터 공간인 라운지 커뮤니티 센터 1호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원으로 공간 리모델링, 사업 컨설팅 등을 거쳐 8개월 만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인천 지역사회를 위해 최근 5년간 475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라운지 커뮤니티 센터가 신중년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장소가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교류와 통합의 허브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라운지 인천점은 지역 예술가와 협업을 통해 특색 있는 디자인의 원두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합니다.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